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일단 교재는 형법 총론, 그 형법 요론 있죠? 형법 요론 1권 이제 형법 총론 파트라고 이제 돼 있을 거예요. 그 교재 하나 있고, 부교재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쟁점 정리 형법이고요. 그 처음에는 6판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개정판 6판을 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출판 일정이나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올해 개정판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작년 5판이 지금 이번 수업 교재입니다. 아직 6판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쟁점 정리 형법 5판이 이제 부교재고요. 그리고 그 강의 계획서랑도 써놨는데 법전은 좀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그 시험장용 법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형법도 그렇고 형소법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 법전을 좀 자주 찾아보는 편이에요. 책에 있는 것도 좀 법전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법전은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니까 가능하면 시험장용 법전을 들고 다니시고, 물론 이제 핸드폰에 그 법제처 어플이 제일 그 법정법 확인하는 게 깔끔합니다. 변호사들도 다 그거 쓰거든요. 그래서 법제처 어플 깔아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긴 해요. 본인에 맞춰서 하시고, 시험장용 법전을 만약에 지금 이제 선행으로 하시는 입학을 앞두신 분들이 시험장용 법전을 사겠다고 하시면 아직 25년판 시험장용 법전이 출간이 안 됐거든요. 이제 변시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서 쓴 이제 시험장용 법전이 뭐 선배들이 주고 하는 게 돌아다닐 수도 있긴 한데 아직 출간은 안 돼서 서점에. 그리고 학교 들어가시면 아마 시험장용 법전이나 뭐 기출문제집 같은 거 공동구매도 하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장용 법전을 새로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작년판 새 책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헌책방 중고책방 같은 거 가시면 신림동에도 뭐 인터넷 접속함이 있죠. 그래서 그냥 법전 같은 거 작년 거 좀 이제 낡아도 돼요. 어차피 새 법전 뭐 학교 들어가면 사고 할 거니까 그냥 낡은 중고 법전 하나 사가지고, 변호사 시험 시험용 법전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시에서 쓰는 법무부 시험장용 법전 말고 딱 변호사 시험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독서실에 하나 두고 그냥 강의 들을 때 학원 사물함 하나 두개 그냥 2개 해가지고 중고로 싼 거 2개 사가지고 허름한 거, 왜냐면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잖아요. 책도 너무 두껍고 법전까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려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공부하는데 하나 두고 강의 듣는데 그냥 하나 두고 해가지고 2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교재는 그 형법 요론의 목차 부분 있죠. 그냥 목차 부분을 일단 펴두시고 쭉 그냥 이제 수업하는 거 따라오시면 돼요. 첫날은 전체적인 과목이랑 시험 소개, 그리고 공부 방법, 교재 정리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쭉 하는 것들이 줄을 이뤄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막 강의 내용, 교재 내용, 진도를 하나하나 막 많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시험 준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하면 되겠구나를 쭉 이제 리마인드 이제 공부한 익힌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죠. 물론 이제 형법 하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민법을 좀 먼저 하고 오시니까 민법 수업 때 웬만한 것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형법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만 또 형사법 위주로, 이제 민법에서는 민사법 위주로 했을 거니까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 로스쿨 생활 3년 동안 잘 마무리하고 졸업을 해야죠. 졸업시험도 보고 하니까 졸업한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1월이죠. 1월에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우린 변호사 시험 통과예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좀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뭐도 있고 내신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학교 내신이나 수업 자체도 우리는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전문 대학원이잖아요. 변호사 시험을 붙기 위한 트레이닝 받고 공부하는 게 우리 대학원의 목적이기도 하고 로스쿨 목적이기도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변호사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제 들어가시면 바로 아실 거고 지금도 아실 건데 졸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 학교 졸업을 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졸업시험은 또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냐면 1년, 2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고 1, 2학기, 1, 2학기, 1, 2학기 총 6학기면 3년차 2학기예요. 3학년 2학기가 되면 6월 모의고사, 8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를 전국 법전원 로스쿨 공통으로 봅니다. 공통시험으로. 그래서 이제 학교에 따라서 뭐 비율 6, 80을 비율을 줘가지고 점수 비율을 줘서 할 수도 있고, 뭐 6월을 먼저 통과하면 8월 뭐 신분 안 봐도 이런 식으로 약간 세부 기준은 좀 다르긴 한데,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그 3학년 2학기에 보는 3번 시험이에요. 6월, 18월, 10월에 보는 모의고사니까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예요. 아예 시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전범위로 해가지고 시험 유형까지 똑같아요. 모의 시험이니까. 그 모의고사 3개 보는 거를 가지고
졸업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게 돼요. 그럼 결국 그 졸업시험이라는 것도 모의고사니까 변호사 시험하고 유형이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이 시험 통과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변호사 시험은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는 얘기시긴 할 건데, 크게 세 과목입니다. 이제 선택 과목도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어가지고 일단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기본은 일단 세 과목이에요. 민사, 형사, 공법입니다. 그래서 민사법 같으면 이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이제 추가되는 법들, 그리고 공법 같으면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형법이니까 형사법, 이제 형사법 위주로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지금 형법 공부를 시작하는 건 변호사 시험, 형사법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는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라 수험적인 공부이기 때문에 딱 시험을 위해 가지고 필요 없는 건 좀 쳐내면서 가볍게 보면서, 대신 시험에서 중요한 건 오히려 좀 더 강조해서 배우고 이렇게 좀 완급 조절을 좀 하면서 갑니다. 확실하게. 왜? 결국은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형사법이라고 하면 형사법은 통합 과목이에요. 그럼 형사법을 구성하는 세부 과목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형법입니다. 자, 그리고 과목이 원래 이제 보통 두 개라고 하는데, 이제 수험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세 과목으로 잡으라고 해요. 자, 일단 세 번째는 차치하고 메인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재 첫머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형법의 일반 이론의 형법의 기본 개념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형법의 의예요. 형법이 뭐냐 이런 거 이제 배울 거거든요. 책에서 이제 배우기도 할 건데 가장 가볍게만 설명하면 뭐예요? 형법이라는 거는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지금 숙지할 필요 없어요. 교재 가가지고 텍스트로 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냥 개념 정도만 가볍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이미 형법을 안 배웠다도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형법 중에 하나가 살인죄예요. 자, 살인죄가 형법 250조 1항에서 규정하거든요. 자, 250조 살인죄가 뭐냐를 궁금해가지고 형법을 딱 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살인죄라는 범죄를 방금 규정해서 사람을 살해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로. 물론 거기에 대한 해석론이 좀 들어가긴 하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사람 살해하면 살인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죄를,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징역, 평생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둬놓거나 5년 이상의 징역, 뭐 징역 25년 때려가지고 25년 동안 가둬놓거나 그런 식으로 뭐예요?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거고, 그렇게 어떤 범죄가 어떤 거냐,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 두 개를 법에서 딱 정하고 있는 게, 왜? 멋대로 처벌하고 하면 안 되겠죠.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겠죠. 그걸 정하는 게 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서 또 이제 형사소송법 기본 강의 들어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이제 뭐야? 형사소송법의 의의에서 배울 거예요. 역시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률을 형사소송법이라 그래요.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방금 살인죄 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A를 찔러 죽였어요. 자, 살인죄를 범했죠. 형법에 따르면. 그리고 형법에 따르면 이 인간을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처벌도 해야 돼요. 근데 살인죄 범한 사람한테
또 살인죄 범했으니까 교도소 가서 갇혀있자 그러면 안 갇혀 있을 거잖아요. 도망갈 거잖아요. 자, 그럼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붙잡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같은 것도 뺏어가지고 확보를 해두고 이제 이 사람을 추궁해가지고 네가 죽인 거 맞지? 확인도 하고 왜 죽였어도 물어보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으면 목격자 진술도 들어보고 찌르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있으면 영상도 확보해보고 진짜 이 인간이 안 죽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확인해봐야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수사 절차를 해요.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를 하고 근데 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가 끝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뭐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맨날 보는 형사 재판을 해야 돼요. 이 인간이 진짜 살인죄를 범한 게 맞는지 살인죄라는 범죄가 법리적으로 성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형을 때릴 건지 무기징역을 때릴 건지 5년 징역을 때릴 건지도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 걸 결정하는 절차가 뭐예요? 재판 절차예요. 그럼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형사재판 살인죄로 재판을 한 다음에 재판을 해봤더니 네가 한 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유죄, 징역 10년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판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집행, 교도소 끌려가가지고 30년 동안 갇혀있든 사형 집행에서 교수대에 목을 매달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교도소 끌고 와 집행하고 하는 일련의 절차도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형사소송법이고 그런 일련의 형사 절차라는 걸 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가 요새 뉴스 보시면 피진하러 수사기관에 불러도 안 나오니까 막 영장 발부해서 막 체포영장해서 막 체포해서 끌고 가고 체포에다가 막 구속해가지고 구치소에 가둬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요건 절차를 준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형사소송법인 거고 결국은 형사법을 하나로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목을 형법, 형소법 끊어가지고 배우긴 하지만 형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형사소송법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의 형사법이고 하나의 살인죄를 처벌하려는 일련의 절차 실체를 규정하는 거니까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소법 공부할 때도 형법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약간 상호 보완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도 원래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형법을 먼저 배우고 이제 형소법을 배우는 게 일반적인 커리큘럼인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소송법을 먼저 배우고 형법을 배우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책에서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형법은 범죄가 뭐냐 이런 범죄의 실체를 정하는 법이라 그래서 실체법이란 표현들 실체법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은 말 그대로 절차를 정하는 거잖아요. 형사소송 절차. 그래서 절차법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도 한번 이런 거 들으셨죠? 자, 민법도 민사법도 똑같아요. 민법, 상법이 실체법이면 민사소송법이 민사소송하는 절차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 과목에서 이런 구도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형법 배우고 형사소송법 배울 거예요. 자, 근데 또 형법을 다시 보시면 형법이 다시 뭐랑 뭐로 이미 책도 막 쪼개져 있죠.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잖아요. 뭐 총칙이라고 해도 되고 각칙이라고 해도 됩니다. 쓰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민법에서는 총칙이란 표현을 민법 총칙이잖아요. 칙이란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 거고 형법에서는 형법 총론이라는 표현을 그냥 선호할 뿐인 거고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 총론이 뭐고 형법 강론이 뭐냐면 자, 형법 강론이 자, 방금 예시 들었죠. 살인죄가 뭐냐 이런 것들은 강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할 때 각자예요. 그럼 형법 각칙에서는 뭘 배우는 거냐면 개별 범죄가 뭐냐를 배우는 거예요. 살인죄가 뭐냐,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뭐 관련 문제들, 절도죄가 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당연히 형법전에 있겠죠. 형법전에 있는 개별 범죄들의 요건, 의미 등을 하나씩 전부 다 각각 배우는 게 형법 각칙입니다. 뭐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그럼 형법 총론은 뭐냐면 이런 각칙에서 배우는 개별 범죄들의 다 형법상 범죄들이죠. 성격은 다르고 요건도 다르지만 공통되는 형법 이론을 몰아서 배우는 게 총론이에요.
자, 잘 안 하다으시면 요런 예시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이 아까 들은 예, 보통 나쁜 짓을 범한 사람을 예시를 들 때 갑을 병정 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 표현으로 약간 이제 법학에서 자주 쓰는 이제 그냥 용어 같은 거예요. 약속 같은 거예요. 뭐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나쁜 짓 범한 사람을 갑, 을, 병, 정으로 하고 보통은 아닌 경우도 그냥 A, B, C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A, B, C, D고 이렇게 V라고 붙이는 거는 피해자입니다. 이제 피해자 이렇게 세자 쓰는 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판서 같은 거 할 때 그냥 V라고 붙이는 거예요. 자, 갑이 A를 찔러 죽였어요. 그럼 방금 뭐 법학을 안 배웠어도 갑한테 성립하는 범죄가 뭐예요? 살인죄죠. 자, 사람을 살해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살인죄 요건이고 처벌이다라는 건 이런 거 각칙에서 배운다고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 법에 너무 심플하게 써있죠. 그럼 당장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뭐냐, 살해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론을 배우는 게 또 강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 살짝 이 시를 바꿔서 혼자서 죽인 게 아니라 갑과 을이 공모를 해요. 사전에 공모. A를 같이 죽이자. 오케이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실행행위 분담을 해요. 갑이 A를 한적한 골목길에 꼬드게 나오고 이제 뒤에서 꽉 팔다리를 잡고 제압하니까 을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들어가지고 찔러가지고 죽여요. 같이 죽인 거죠. 범행을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공범들이 관여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범행을 같이 하는 건 살인죄에서도 문제될 수 있지만 당장의 절도죄, 사기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다 뭐예요? 살인죄라는 범죄가 뭐냐? 강론에서 배우고 절도죄라는 범죄가 뭐냐? 형법 325 절도죄 강론에서 배우고 사기죄라는 거 형법 347조 1항 등등 해가지고 다 이제 끊어서 각칙에서 배우는 거면 자, 이런 거죠. 여기도 2명이서 하고 여기도 2명 막 3명이서 같이 해요. 그럼 살인죄도 2명이서 같이 했을 때 처리 방법이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해가지고 공범의 유형 같은 게 있고 또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 같은 게 있겠죠. 절도도 마찬가지고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범행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가담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형법적으로 처리할 거냐는 모든 범죄 공통이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건 모든 범죄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죠. 형법 총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 총론을 보시면 공범론이란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범행을 혼자 할 때랑 이렇게 대등 관계에서 같이 할 때랑 한 사람이 시켜가지고 할 때랑 옆에서 조용히 도와줄 때랑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요건이나 효과 같은 것들을 총론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총론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나쁜 놈은 항상 죄를 하나만 범하지 않거든요. 자, 오늘은 살인죄를 범하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날은 절도죄를 범하고요. 그 다다음 날은 사기죄도. 한 사람이 범행을 여러 개를 범했을 때 그 여러 개 범죄들 사이의 관계니 실제 처벌에 있어가지고 3개를 더해서 처벌할 건지 아니면 가중해서 처벌할 건지 가장 중한 거 하나에 막 흡수해서 처벌할 건지 그런 것들 역시 배우는 게 형법 총론의 죄수론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칙은 그냥 개별범죄 배우는 거고 총론은 개별범죄에 공통되는 형법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가 아직 각칙 교재를 안 사셨을 수도 있는데 두께는 강론이 훨씬 두껍습니다. 왜? 형법상 범죄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분량으로 보시면 강론이 훨씬 두꺼워요. 뭐 2배까지는 아닌데 총론의 2배까지는 아닌데 한 3분의 1 정도는 훨씬 더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일단 개별범죄를 나열하는 데만 페이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총론은 상대적으로 책이 되게 얇아요. 재작년까지는 아예 그냥 총론 강론을 책이 쪼개져 있지 않았어요. 이 책이. 근데 작년부터 쪼갰거든요. 책은 그냥 합쳐졌다가 쪼개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먹는 거는. 자, 근데 뭐요? 형법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좀 더 법리적인 그리고 좀 더 중요하고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는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가 총론에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교재 두께를 생각해보면 총론이 훨씬 강의 회차가 짧고 강론이 훨씬 강의 회차가 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 강의 회차 잡아놓은 거 보시면 똑같아요. 총론하고 강론이 16회씩 똑같습니다. 왜?
교재 분량은 얇지만 설명하고 강조하고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대등하게 1대1로 잡는 게 일반적이고, 총론은 그렇게 버리는 파트가 없습니다. 이 교재에서 버리는 파트 없이 웬만하면 다 꼼꼼하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강론은 이제 시험적인 좀 중요도를 생각한다 그랬죠.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범죄들은 막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볍게 규정 정도만 읽어보고 넘어가서 하는 파트들도 좀 생기고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완급 조절 이제 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적인 중요도는 총론에 좀 더 방점을 두고 무게를 두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과목 개강 간단히 잡아두시고, 그래서 총론, 강론도 역시 순서대로 배우는데, 뭐 강론부터 배우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배우기 나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커리큘럼 구성이 형법부터 배우고, 형소법 배우고, 형법은 총론부터 배우고, 강론부터 배우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어차피 형법이라는 하나의 과목에 묶이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아까 예시도 내가 형법 총론에 공법론을 배우겠다 하더라도 공법론 설명할 때 이런 예시나 판례들에 다 뭐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각 측에서 배울 개별 범죄가 어느 정도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 배울 때도 강론 같은 거 이런 범죄가 이런 거다를 한 번씩 좀 더 찾아보고 교재에도 강론 내용이 좀 들어가고 하긴 할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수업 가지고 해결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과목은 이런 식이 구성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호사 시험 형사법을 과목으로 구별한다고 했을 때 이 2개 또는 3개로 잡는데, 시험의 유형으로 분류를 하면 또 3가지입니다. 자, 변호사 시험의 시험 유형이에요. 변호사 시험이 4일 시험 보거든요. 중간에 하루 쉬고 총 5일 일정이거든요. 이틀 시험 보고 하루 쉬고 이틀 시험 봐요. 그럼 내가 오늘 형사법 시험 보는 날이다라고 하면 형사법 시험을 점심시간까지 있어가지고 오전 오후까지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봐요? 시험 유형이 하나가 아니에요. 객관식만 볼 것 같으면 그냥 민사법, 형사법, 공법 객관식 해가지고 하루만 해도 시험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몇 날 며칠 걸리는 건 어떻게 돼요? 형사법만 하루 왼종일 보는 거예요. 왜? 객관식 봤다가 주관식 봤다가, 주관식이 또 사례형 기록형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시험 유형이 3가지 유형을 한 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옛날 사법시험 같은 거랑 비교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는 법원행시 같은 거랑 비교하면 다른 시험은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쪼개요. 그래서 1차 시험은 객관식을 봐서 객관식 1차를 합격한 걸 전제로 추가로 공부를 한 다음에 2차 시험에서 이제 주관식을 보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시험만 유독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왜? 객관식만 공부 대비하는 거랑 객관식, 주관식을 한꺼번에 대비하는 게 난이도가 제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책을 볼 때도 만약에 내가 객관식 시험만 보는 거면 객관식에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주관식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룰 수가 없어요. 객관식도 하루에 보고 주관식도 하루에 보고 주관식은 이제 쪼개서 봅니다. 자, 일단 선택형은 익숙하시죠? 당장에 뭐 중고등학교 때도 맨날 객관식 풀었으니까. 자, 우리 오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형사법 통합이니까 전체 형법, 형사법 통합으로 해가지고 40문제 오지선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푸는 거고요. 그럼 객관식 시험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단순 암기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을 안 보는 시험 같으면은 단순 암기 이런 것들을 제껴버리고 주관식에 정말 중요한 얘기들만 중요하게 배우면 되는데, 객관식 시험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지엽적인 거나 단순 암기 같은 것들이 이제 공부 내용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기록형이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라는 건 뭐예요? 자, 문제지를 던져주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백지 답안지에다가 내가 채워서 써야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기 답안이었습니다. 손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손이 나가요. 팔이 나갑니다. 글씨를, 왜냐면 시험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할 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3년 동안 계속 답안지를 민용공 연습하고 쓰다 보면 여기가 쫙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장에는 여기다가 무슨 막 테이핑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뭐 CBT라고 해요. 뭐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요새는 노트북을 주고 타이핑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손이 아파가지고 못 쓰는 상황이 이제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대평가라서 내가 편하면 남들도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해지는 건 없어요. 그냥 편해진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 주관식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답안 용지를 주면 그거를 채워 넣는 시험입니다. 그럼 뭐겠어요? 일단 당장의 어떤 내용적인 걸 떠나가지고 객관식은 암기를 객관식용으로 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바르는 암기예요. 객관식은 어떻게 푸는 거예요? 암기형을 바탕으로 쓱 훑어보고 OX만 이 단어 바꿔져 있는데 틀린 점 이렇게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암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딱 읽어서 이 단어를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만 암기하면 돼요. 근데 주관식 암기는 어떻게 돼요? 백지에다가 내가 문장을 외웠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객관식용 암기 공부랑 주관식용 암기 공부는 공부가 아예 다른 공부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쨌든 백지 답안지에 써야 되는 주관식의 유형이 메인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관식용 암기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암기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암기는 계속 까먹어요. 약간 이제 시험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담는다고 해요. 물은 계속 빠져요. 암기해도 계속 까먹어요. 암기할 건 계속 늘어나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럼 계속 공부해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자, 우리 목표는 뭐예요? 딱 시험장 들어가는 날 빠지는 것보다 넣는 게 많아가지고 시험 딱 들어가는 날 붙을 만큼 항아리가 차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그 시험 공부거든요. 계속 투여하는 겁니다. 계속 까먹어요. 가끔 상담하시고 보면 암기한 걸 계속 까먹는데 저는 시험에 안 받. 암기한 건 원래 사람이면 다 까먹어요. 계속 이제 추가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형은 뭐고 기록형은 뭐냐? 이제 기록형이라는 게 되게 생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평소에 로스쿨에 안 들어가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사례형은 그래도 좀 볼 일이, 다른 시험에서도 보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설명만 추상적으로 들어가지고 잘 안 하다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교재진도 많이 안 나가니까 복습할 게 없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막 진도가 나가고 이제 진도는 점점 많이 나가거든요. 이제 책 보는 것도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좀 더 많이 나가요, 수업도. 진도를. 뒤로 가면 이제 막 오후에 바빠요. 복습해야 되니까. 근데 초반에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뭐를 해보는 걸 추천하냐면 법무부 변호사 시험이라고 네이버에 쳐서 딱 쳐보면 법무부 변호사 시험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수험 페이지가. 거기에 보시면 수험자료실 막 기출문제 자료실 있을 겁니다. 그 수험자료실 기출문제 자료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변호사 시험 문제는 이제 올해까지 14년 14회가 실시됐는데 14회 동안 실시된 변호사 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공개되어 있어요. 파일.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다운받아 보세요. 몇 회는 상관없어요. 다운받아가지고 이런 게 사례 문제라는 거구나. 이런 게 기록 문제라구나. 이걸 풀어야 된다고 심란할 거예요. 보자마자 심란할 거거든요. 기록은.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실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왜 내가 보는 시험이 이런 거구나 알고 어쨌든 공부를 시작해야죠. 특히 기록형이라는 건 삶에서 본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본 일 없어요. 집에 가서 다운받아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도 가볍게만 설명하면 자, 객관식은 오지는 다 객관식인 거고 사례형은 문제 페이지가 한 4페이지 나와요. 문제지가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봉인지에 붙어가지고 법무부 봉인지 종이 울릴 때까지 절대 뜯지 마시고 막 감독관이 막 경고해가면서 무섭게 째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 딱 칠 때까지 이렇게 손 내리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인지를 딱 뜯으면 시험지가 되게 얇아요. 문제지가. 딱 피면 한 4페이지 써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지를 딱 펴보면 자, 아까 제가 예시 든 걸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 평소에 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재촉하고 돈 갚을 생각도 없네 어쩌고 또 막 험담도 하고 하니까 갑이 욱해가지고 채권자 A를 찔러 죽였다. 이런 사실관계를 쫙 써줘요. 사례 문제라는 건.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이 나와요. 형법 같으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찔러 죽인 갑의 죄책을 논하시오. 이렇게 딱 심플하게 나와요. 한 페이지. 물론 실제 시험 훨씬 더 복잡하겠죠. 오늘은 찌르고 내일은 훔치고 다다음 날은 사기치는데 사기치는 건 또 둘이서 같이 하고 절도는 혼자서 같이 하고 살인은 찔리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다가 실패해가지고 병원 실려가다가 피해자가 구급차가 다른 교통사고 해가지고 팍 박아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막 이런 거를 막 섞어요. 이제 배우는 거를. 근데 이제 그런 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구구절절히 사실관계를 써주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형법이면 죄책이 뭐냐, 형사소송법이면 이러한 절차 진행이 적법하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에 뭘 쓰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뻔하죠. 결론은 뭐겠어요? 형법 250조를 베껴 써주고
우리 형법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하면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를 소개하고 거기에 따라 포섭이 들어가죠. 우리 사안에서 갑도 이런 식으로 멀쩡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사망까지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최종 결론은 뭐야?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죠. 갑에게 성립하는 건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라고 답안에 이제 옛날에는 손으로 쓰는 거고 요새 이제 타이핑해서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관식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살인죄다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답만 맞추는데 끝나지 않아요. 뭘 보려고 주관식 시험이라는 유형을 따로 잡아서 지금 출제를 하고 시험을 평가하는 거야? 객관식 같으면 딱 이렇게 한 줄이죠. 사람 죽인 사람한테는 살인죄가 성립한다. 맞다 틀리다 찍으면 돼요. 결론만 물어보는 거예요. 객관식은. 근데 주관식에서 뭘 평가하는 거예요? 이 논증 과정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니까 왠지 살인죄가 될 것 같으니까 살인죄가 됩니다라고 써버리면 살인죄라는 답은 맞았지만 뭐야? 논증이 틀린 거예요. 네가 기분 나쁘다고 살인죄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정확한 논증은 뭐다? 형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살인죄를 실제로 네가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이 형법 규정 법리에 적용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네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결론 살인죄가 성립한다라고 논증 과정을 정확하게 배운 대로 풀어서 검토하고 결론 내는 겁니다. 이런 답안 구성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세부적인 거. 그래서 논증 과정에 대한 배점이 따로 있고요. 결론 맞추는 거에 대한 배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채점기준표 같은 걸 보면. 요런 게 사례시험이에요. 사례시험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기록이라는 더 어려운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약간 빛을 발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공부해보시면 빛을 발하지도 않아요. 사례 어려워요. 자, 그러면 기록형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일단 문제지가 두꺼워요. 시험지를 딱 받을 거 다운받아 보시면 알 거예요. PDF 파일이나 그 한글 파일로 나올 건데 얘는 그냥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냥 마우스로 띠릭 하면 그냥 몇 페이지 끝나요. 근데 얘는 마우스로 페이지를 넘기는 거 안 끝나요. 왜냐면 이게 문제지가 50페이지로 나와요. 문제지 자체가 약간 책같이 50페이지로 묶여 나옵니다. 그럼 기록형이라는 건 뭘 주는 거냐면 자, 아까 사례시험 같으면은 한 문단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죠.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찔러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시려다가 실려가다가 교통사고로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죄책 깔끔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기록형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자, 50페이지짜리 이름 자체가 기록형이잖아요. 기록을 줘요. 자, 기록이라는 건 아까 제가 형사 절차 가볍게 말하긴 했는데 사람 형사 절차라는 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재판 끝내서 유죄 판결해가지고 징역 선고되고 확정되면 끌려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수사를 하면 수사한 내용을 서류로 남기겠죠. 대통령을 피의자 신문했으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문답 오고 간 내용을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조서 서류로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수사할 때마다 만들어진 서류 같은 것들, 증거물 같은 걸 쫙 묶어놓은 걸 수사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애를 이제 재판으로 보냈어요. 그럼 뭐야? 판사 앞에서 재판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죠. 계속 재판 출석하잖아요. 그럼 재판에서 이제 오고 간 거,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조사하고 한 것들을 기록으로 쫙 남긴 걸 공판 기록이라 그래요. 자, 기록형 시험은 살인죄로 수사받은 거, 살인죄로 재판받은 거,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생으로 그냥 줍니다. 실제 실무 양식에 맞춘 기록이에요. 물론 수험적으로 정리는 어느 정도 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묶은 거 50페이지를 던져줘요. 자, 던져주면 이제 답안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변호사 시험이잖아요. 요걸 쓰세요가 답안 양식이에요. 재판에서 여태까지 수사기록, 공판기록을 네가 분석을 해요. 50페이지짜리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이 재판 수사에서 문제되고 하는 쟁점을 도출한 다음에 우리는 변호사 시험이죠. 그럼 뭐야? 이 피고인, 살인죄를 범한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요. 네가 변호인으로서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네 피고인인 갑을 변론하는 그 변론 서류예요. 변론하는 주장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변론 요지서, 실제 실무에서도 내는 서류예요. 양식은.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법원에 제출하는 변론 요지서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월급 받는 밑에 어서 변호사로서 상급자인 파트너 변호사한테 이 사건을 분석해가지고 검토해서 보고하는 검토 보고서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뭐예요? 변호사로서 쓰는 서류를 써봐라 라고 나오는 거고요. 문제도 사례 시험처럼 깔끔하게 한 페이지에 한눈에 잘 들어오게 시간 순서대로 장소별로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실제 기록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지 페이지로는 50페이지인데 이건 수험적으로 약간 필요 없는 건 생략하여가지고 줄여놓은 기록이에요. 실제 우리 변호사 시험 기록도 실제 진짜 기록처럼 생략하지 않고 풀러주면 1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페이지 넘어가는 이런 사건 기록 같은 걸 분석해가지고 쟁점을 도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또 배운 거를 바탕으로 외우고 막 외운 걸 쓰고 해가지고 이런 실제 서류 같은 거를 써서 내야 되는 게 기록형 시험이에요. 말만 들어도 사례보다 훨씬 실제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제지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왜 복잡하다고 하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사례처럼 깔끔하게 한 문단에 읽어준 걸 답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답 내기 전에 일단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건 어려운 거예요. 50페이지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기록을 읽고 풀어내는 방법부터 배워야 되거든요. 기록형 시험은. 사례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사례형 시험이라는 어떤 푸는 방법 같은 걸 따로 배우지 않아도 사례 시험은 풀 수 있어요. 형법 공부한 걸로. 근데 기록형은 이 기록형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면 못 풀어냅니다. 그냥 던져주면 못 써요. 그냥. 사례는 흉내라도 내요. 기록은 흉내도 못 내요. 양식 자체가 뭐예요? 이런 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형식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배워야 되는 게 이제 기록형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건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따 하는 얘기랑 좀 엮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형도 이 형법, 형소법에서 배운 거 통합으로 들어가고요. 사례형도 이제 설문을 세분해서 나누면 약간 형법적인 물음이 있고 형소적인 물음이 있고 쪼개지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 자체는 형법, 형소법에서 배운 게 다 통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기록형도 마찬가지예요. 형법, 형소법에서 배운 거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살인죄에 대한 무죄 변론하는 겁니다. 그럼 살인죄에서 배운 게 있고 절차적인 적법성 관련 형소법에서 배운 거를 다 녹여내 가지고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법 통합인 거예요. 과목 자체는 우리가 그냥 끊어서 배울 뿐인 거고. 자, 그리고 기록형을 왜 세 번째 이 과목으로 잡는 거예요? 공부할 때 계획을 세우고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방금도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기록에서 쓰는 실체법적, 절차법적 내용은 형법하고 형소법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배운 걸 활용하는 거니까 기록용으로 형법을 따로 배우고 하는 건 없어요. 형소법을 따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냥 선택형 사례용으로 배운 거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방금 얘기했죠. 기록형 시험의 특성상 뭐가 필요해요? 기록을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그리고 답안을 그 문제에서 주어진 변론 요지서 양식에 맞춰가지고 형식적으로 쓰는 방법, 문장을 쓰는 방법. 같은 문장을 사례 답안에 쓰는 거랑 기록 답안에 쓰는 게 문장 형식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따로 배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형이라는 건 시험 유형으로도 잡히지만 세 번째 과목으로도 잡는 겁니다. 기록형도 기본 강의가 있어요. 형법도 기본 강의 있고 형소법도 기본 강의 있으면 물론 기록형은 회차가 훨씬 짧아요. 저는 딱 10일 정도 하거든요. 형법은 지금 30일이 넘어가는데 왜? 기록에서는 형법이랑 형소에서 배운 걸 써먹는 거니까 이런 실체 절차법은 위에서 배운 걸로 퉁치는 거고 한 10일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문제 푸는 스킬, 답안 쓰는 스킬을 배우는 게 기록형 기본 강의입니다. 저는 기본 강의를 해요. 형사기록 기본 강의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그냥 문제풀이만 가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짧게라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는 시험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일단 기본 감은 잡으셔야 돼요. 한 번은 들으셔야죠. 이런 건.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문론 관련해가지고 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형법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형법 기본 강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야? 입문 강의가 아니잖아요. 타이틀 자체가. 입문 강의 같으면
실제 시험에서 볼 거 이런 거는 너무 먼 얘기니까, 너무 어렵고 먼 얘기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기초 개념만 확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메인으로 형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밑작업 같은 거죠. 좀 더 수월하게 하려고. 그럼 형법이라는 건 뭐냐, 뭐 살인죄라는 건 이런 거다. 이제 쉬운 얘기만 하면 돼요. 추상적이고 쉬운 얘기만. 근데 우리가 기본 강의라고 했을 때는 심지어 교재도 기본서죠. 그럼 목표는 뭐예요?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변식까지 시험장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공부하는 거 말 그대로.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유형이 세 가지면 내가 지금 형법을 공부할 때도 객관식용 공부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너무 먼 얘기고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단순한 기초개념 객관식용으로 끊어서 배우는 거랑 주관식 심지어 기록까지 어느 정도 기록에 나올 만한 것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당연히 난이도도 올라가고 수업도 길어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은 막연하게 그냥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가 안 될 거냐면 객관식용으로 형법 공부를 먼저 하고 사례형으로 형법 공부를 따로 하고 기록은 그냥 기록할 때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옵니다. 학교 딱 한 학기만 다녀봐도 감이 와요. 아, 그런 거는 그냥 환상이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하는 걸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로 선사기를 다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그냥 입문 강의용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객관식 정도 커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관식 시험까지도 어느 정도는 지금 한 것만으로도 대비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기본 강의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변신 어쩔 수 없어요. 변호사 시험은. 다른 시험은 시험 자체가 1차, 2차로 끊기니까 그냥 1차 객관식만 열심히 하고 2차는 사례 위주로 하고 이게 되는데 우리 시험 그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배점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 이건 그냥 그 변호사 시험 사이트 들어가면 써 있어요. 배점을 보세요. 객관식이 100점이고 기록형이 100점이고 사례형이 200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객관식은 100점밖에 안 됩니다. 주관식이 300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객관식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주관식이 300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관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물론 이제 주관식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또 객관식이 많이 틀리지도 않아요. 왜냐면 상호 보완이 되는 거니까 또 다른 과목이 아니죠. 근데 또 뭐야? 객관식 공부해가지고 객관식 고득점 나오면 주관식이 고득점이 나오면 객관식은 한두 개 더 틀려버려요. 이게 300점이잖아요. 물론 표준점수제라 그래가지고 점수를 어느 정도 평균값을 맞춰가지고 내긴 하는데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공부는 주관식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왜? 외워서 백지에 쓸 정도로 외우면 거기서 중요한 판례는 객관식 중요 판례예요. 그럼 객관식은 당연히 맞춰요. 내가 백지에다가 이 판례 태도를 그대로 외워 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까지 판례 법리에 따라 완벽히 할 정도가 되면 그 판례 내용을 단순히 객관식 지문에서 물어보는 걸 틀릴 수 있겠어요? 틀릴 수가 없어요. 외워서 쓸 정도인데 어떻게 객관식을 틀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대충 눈에 바르는 식으로 객관식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답안이 안 써져요. 답안에 쓸 정도로 암기를 안 했잖아요. 객관식 공부만 해가지고는 주관식 커버가 안 되지만 주관식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객관식은 한 80%는 커버가 됩니다. 나머지 20%는 그냥 단순 암기 객관식인 거, 지엽적인 거. 그런 것만 채워 넣으면 시험은 그냥 이제 고득점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에 좀 집중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는 당장의 객관식이 풀리죠. 내가 형법을 전체를 안 배웠으면 사례 기록은 잘 못 건드리는 게 있어요. 왜? 총론 한 100페이지만 배워가지고 강론도 아직 안 배우고 했으니까 죄책을 물어보고 할 때 각치가 안 배운 것들이 막 섞여 나오니까 사례나 기록 같으면은 한 바퀴 전 범위를 공부가 안 돌아가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잘. 근데 객관식은 딱 그 진도 한정해서 오늘 복습만 잘 열심히 해도 객관식은 풀려요. 그래서 공부의 순서는 객관식부터 푸는 게 당연히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따 이제 문제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객관식부터 하는 것도 맞고 한데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직 할 게 1대 3이죠. 내가 지금 이게 1이면 3개가 더 남아있다는 생각 항상 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빨리 끝내셔야 돼요. 너무 지지분 끄시면 안 되고요. 양을 너무 늘려서도 안 돼요. 객관식 양을 늘릴 것 같으면 변식 기출만 보지 않고 막 법원 행시도 보고 옛날 사시 기출도 보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모의고사도 막 5개년씩 보고 여기를 너무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왜? 여기 너무 양을 늘리면 얘들이 밀리고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에서 이걸 분배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욕심이 좀 나더라도 여기를 참으셔야 돼요. 계속 얘기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객관식 좀 그만하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수업 들어갈 때마다. 그런 걸 좀 신경 쓰면서 공부 계획도 세우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약간 좀 너무 막연할 거예요. 너무 지금 공부가 초반이라서.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지금 한 얘기도 조금씩 떠오르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 그때 한 얘기가 이런 거구나 할 거야 아마. 자, 그래서 형사수능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식 사례 기록용으로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다 공부를 해내셔야 돼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겠어요. 회차도 길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만 생각하고 입문용으로 생각하면 한 20일 정도로 끊어버릴 수 있어요. 전체 강의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차가 좀 길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요런 거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 정도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아까 그 형법 총론 목차 표도라 그랬죠? 자, 목차 한번 가볍게만 보죠. 자, 1편은 서론이에요. 형법의 일반 이론입니다. 당장의 형법의 기본 개념, 추상적인 기본 원칙, 이런 것들 쭉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아까 형법의 개념이 뭐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범죄론이 나오죠.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게 형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범죄가 뭐냐를 배우는 게 범죄론이에요. 그러면 쭉 넘기셔가지고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목차 보시면 제3편 해가지고 형벌론 나오는 거죠. 사형이 뭐냐, 무기징역이 뭐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뭐고, 그럼 징역은 어떻게 집행할 거냐, 사형은 총살을 할 거냐, 교수형에 처할 거냐, 이런 거 배우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제 예시를 들면. 근데 이제 분량으로 따지면 범죄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형벌론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범죄론 한번 보세요. 자, 1장 범죄론의 기초, 이제 범죄론에서의 또 서론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보시면 구성요건론, 지금은 개념 모르니까 읽고 넘어가요. 자, 3장의 위법성론, 4장의 책임론, 이 세 가지가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자, 5장의 미수론이라는 게 있고요. 기수가 있고 미수가 있거든요. 죽이는데 성공하면 살인 기수고, 죽이는데 실패하면 살인 미수예요. 이제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돼. 어차피 들어가가지고 봐야 되니까. 지금은 개관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좀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여기죠. 6장에 보시면 공범론이 있어요. 혼자서 했을 때, 여러 명이서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7장이 죄수론이에요. 여러 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들 사이의 관계 같은 걸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쭉 배우는 게 앞으로 내가 형법 총론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강론도 간단히만 개관을 하면 자, 강론책을 보시면 차례가 딱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그러니까 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크게 딱 세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그럼 법익이라는 게 보호법익이에요. 살인죄를 처벌함으로써, 살인죄를 사람 죽이면 안 되라고 고지를 하고 죽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뭘 보호하려고 하겠어요? 죽임을 당하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정리하면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적 법익이죠. 그래서 살인죄가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절도죄의 보호법익, 그 피해자의 소유권, 점유권, 재물에 대한 소유 점유입니다. 개인적 법익이죠. 자, 그러면 요새 이제 이슈 많이 되는 거 내란죄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걸 처벌하죠. 그 나라의 통치, 이런 국가 존립을 보호하죠. 국가적 법익이에요. 문서 위조죄, 통화 위조죄 처벌. 집회 칼라복사를 위조하면 처벌합니다. 그건 통화의 유통, 사회적 신뢰 보호예요. 사회적 법익이에요. 그 보호법익에 따라 가지고 범죄를 분류하는 게 각칙의 기본인데 이제 강론 가서 배우시면 되고, 총론에도 그 얘기 나와요. 이제 범죄 종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론부터 강론까지 쭉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질문을 선행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저는 총론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강론까지 꼭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은 그냥 한 번에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배울 때.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총론 강론이 끊기고 강론부터 배우고 총론부터 그렇게까지 막 따로따로 끊어 배운다 그래가지고 총론이 망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되면 강론까지 그냥 한 번에 배우는 걸 추천해요. 왜? 상호 6이 연계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번에 배울 때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총론부터 배우고 학기 지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방학 때 가지고 강론 배우고 하려 그러면 총론에서 배우고 막 강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좀 돼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되살리면서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럼 효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강의 자체도 총강론 합치는 건데 이제 총론만 들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임의로 쪼갠 거에 불과해요. 강의는 한 번에 돌아가는 걸 일단 기본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한 총강론을 한꺼번에 배우는 걸 추천을 하는데 날짜가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이제 총론까지만 하고 강론은 다음 뭐 겨울방학에 하거나 여름방학에 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하다예요. 교재 자체도 이제 쪼개서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개인 일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되 개인적인 추천은 전체를 한꺼번에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를 일단 넘겨보죠. 자, 총론이고요. 1편 형법의 일반 이론이고, 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형법의 기본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세 분에 하나씩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자, 역시 또 들어가기 전에 교재 정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게 필요해가지고, 거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진도로 들어갈 거예요. 한 세 번째 시간에 교재 진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쉬었다가 이제 5페이지 펴두시고, 이제 교재 정리 어떻게 할 건지,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